지난주 언제 수술하셨죠? 목요일 날 했죠? 그러면 금, 토, 일, 월, 오늘 나흘째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저께 제일 많이 벗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제일 많이 벗. 그 다음 천천히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지죠. 근데 철수는 그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부기가 너무 없어. 부기가 없어요. 그건 네 복이야.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네 복이라고.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붙는 거가 얘 체질의 문제가 제일 있고,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을 수술하고 나서 한 2, 3일 사용해요. 그래서 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. 이제 퇴원해서 더 붓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스테로이드 약의 효과가 떨어지니까. 그럴 때는 요 찬찜질, 이거 화끈화끈하잖아. 화끈화끈하지. 왜냐면 그 수술한 자리가 그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. 골마서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탁 맞았을 때 화끈화끈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럼 요거 참고로 그냥 생각나면 요렇게 대주세요. 그래서 뭐 퇴원해서 별로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요렇게 텔레보면서 요렇게 해주라고. 그 다음에 퇴원약은 이제 우리가 한 3일 내지 5일 정도 해요. 근데 그 퇴원약을 지금 고무줄로 엮어서 잘 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입을 살 벌려서 먹으셔야 된다고. 그 답답하면 고무줄 풀르고. 아까 그 고무줄 푸는 거 교육 받았죠? 그런데 이제 약을 먹다 보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요. 그러면 거기에 진통제만 먹으세요. 약을, 항생제를 보통은 한 3, 4일 쓰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. 근데 왜 쓰냐면 그런 거 있잖아. 조금 안심되려고 내가. 그 곱는 게 어떤 게 곱냐면 뼈랑 이 살 사이에 그 피가 차 있는 거 있죠. 그게 곱거든. 그러니까 고개 곱지 말라고 하고,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가그렉 줬죠. 가그렉. 그 가그렉을 이제 입안하고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에요. 고무줄 낀 상태에서. 그렇죠. 고무줄 낀 상태에서 이제 다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?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가시면 그 입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. 그 염증이 그 생길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그렉을 주죠. 요거는 크로로헥시딘이라고 인체에 제일 무해하다는 거거든요. 요거를 그 뭐 먹은 다음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각을 하고, 그리고 뱉어내라고. 먹으면 안 되지. 그 다음에 그 칫솔질 하라고. 칫솔질을 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환자들이 퇴원한 다음에 그 병실에서 이제 오래 있으니까 좀 몸이 찝찝하죠.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. 그래서 일상적으로 샤워를 하게 되는데, 우리 그 아파트에 샤워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응? 서서. 어디에 서서? 화장실, 욕실. 욕실에 서서 하잖아. 욕실에 서서. 그 욕실이 미끄러워요. 네, 미끄러워요. 근데 지금 이제 퇴원하면, 지금 수술한 지 나흘 됐잖아요. 입으로 먹는 건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이, 칼로리가 부족합니다. 네. 근데 그 평소에도 미끄러질 수 있는데, 비눗물이 들어가면 미끄러질 수 있는 거기에 욕조에서 하기 때문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? 머리 깨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. 그래서 앉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. 알겠죠? 네. 앉아서. 그리고 이제 찜질방에 가는 경우가 있죠. 찜질방 안 돼요.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든요. 아무래도 먹는 게 적으니까. 찜질방 가면 쓰러지면 어떡해. 그래서 찜질방 안 됩니다. 목욕탕도 안 돼요. 그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고, 그러면
우리 이 체표, 이 바깥의 혈관이 확장되거든? 그럼 혈압이 내려간다고. 그래서 쓰러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우나, 목욕탕, 그 다음 찜질방은 안 되고, 샤워 시설 할 때도 앉아서 해라. 그리고 퇴원 후에 처음에 오는 날이 있잖아요. 그날은 꼭 보호자랑 같이 한번 오세요. 좀 번거로우시겠지만.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, 괜찮아. 근데, 철수는 집이 가까워서 괜찮지만, 지하철 타고 오는 애가 있어. 지하철 근데 그때 딱 오는 때가, 10,000원 있는 경우에는, 우리도 가서 숨 쉬기가 힘들거든. 그러니까, 꼭 보호자랑 첫 번에는 한번 같이 오시라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. 그다음 외출 중에 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유동식밖에 못 먹잖아. 미음밖에.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이따 먹지 하다 보면 어지러워서 핑 돌 때가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때 어떻게 해? 앉은다고? 앉아야 돼.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어지러우면 안 넘어지려고.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막 부축합니다. 그 부축하면 어떻게 돼? 혈압이 떨어져서 뇌에 산소가 충분히 안 공급돼서 그러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? 그럴 때는 앉거나 옆으로 살짝 놓아요. 옆으로. 왜 옆으로 놓냐면 똑바로 놓으면 숨이 잘 안 쉬어져. 그러니까 옆으로. 그래서 군대에서 응급 구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. 그래야지 입에 있는 게 흘러나오거든. 똑바로 놓으면 입에 있는 게 목뒤로 넘어가서 숨이 막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일에 집에서나 외출해서 어지러우면 옆으로 살짝 누우면 피가 뇌까지 잘 돌아가고 어지러움증이 없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코피가 나는 수가 있어요. 위턱을 수술하면 코피가 계속 났었잖아요. 코피가. 그게 많이 나면 어떻게? 병원에다 연락해야 돼. 근데 많이 나면 코로 나면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입에 고무줄이 있어. 그럼 고무줄 아까 한 것처럼 제거를 해야지. 근데 아까는 2개만 연습했잖아요. 더 컬컬 나면 어떻게? 다 제거해도 돼. 생명이 더 중요하지 턱이 맞는 게 더 중요해.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눕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병실에서는 이렇게 반쯤 누워서 잤잖아요. 근데 호흡이 괜찮으면 그냥 누워서 자도 돼요. 근데 똑바로 눕긴도 힘들 거예요. 좀 옆으로. 그러니까 반 누운 자세로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코에 지금 여기가 이제 피떡이랑 그런 게 다 차여 있거든요. 그게 다 빠지면 코로 숨쉬기가 원활하게 될 거예요. 그때까지는 반 누운 자세로 하는 게. 술 언제 먹냐고 물어보는데 한 2-3달 정도 이후에 하세요. 뭐 특별히 알코올이 염증을 발생시킨다는 건 학문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꼭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하죠?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술은 그렇게 하고. 근데 음식은 이제 일주까지는 미음을 먹는데 미음만 먹고서는 칼로리가 안 채워져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란 그런 거 있잖아. 스크램블 같은 거. 입벌려서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. 카스테라 좀 뜯어갖고 먹을 수 있어요. 아니 지금 오늘 집에 가서라도. 알겠어? 불편은 하지만 한 약 먹을 정도로 돼 있으니까. 그 다음에 그걸 다 먹은 다음에 꼭 물을 마셔갖고 입안에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. 답답하면 입 닦고. 그런데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치아가 딱 물려져야 돼. 이렇게 봐. 다 먹었어. 근데 딱 이 홈 속에 딱 들어가야 돼. 홈 속에.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가 되면 이제 숙달이 돼서 뭐 웬만한 거 조금씩 씹지 않는 거는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2주 정도 되면 죽 정도 먹을 수 있어. 근데 죽도 죽 나름이야. 우리 죽 먹으면서 단무지 먹을 수 있잖아요. 단무지는 못 먹지. 우리가 아무리 잘 씹어도요, 죽만큼 만들 수 없어. 우리가 음식물을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죽 먹어도 된다고. 좀 근데 답답할 정도로 양이 적지. 그리고 한 3주가 되면 우리가 턱 운동을 시켜요.
그러면 이제 잘 벌어져. 하마처럼 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선생님들 말할 때 요만큼만 벌리잖니. 음식 먹을 때 무슨 뭐 사과나 그런 거 먹을 때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조금밖에 안 벌려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벌려서 죽을 계속 먹으면. 왜 그러냐면 입은 벌릴 수 있지만 씹을 수는 없으니까. 그렇게 해서. 그리고 입안에 끼운 거 있잖아, 이거. 이게 이제 수술용 아포인데 치아를 잘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그거는 한 치아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한 8주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자네같이 잘 맞으면 한 3, 4주에 제거를 해요. 그리고 꼬무줄도 본인이 뺐다 꼈다.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. 치료는 철수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무턱이나 그런 경우는 12주까지 고무줄을 껴요. 12주까지. 턱을 앞으로 무턱인 건 빼잖아. 근데 이 턱살이랑 근육이 턱은 빠졌지만 잠깐만 당기죠. 그러니까 관절이 무너진다. 그래서 무턱인 경우는 12주까지 하는 거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정장치, 이거 쇠판 붙였잖아요. 이거는 사실은 안 빼도록 고안된 거예요. 근데 특히 여자 경우는 이제 찍으면 나오니까 좀 창피하다. 그렇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빼는 게 제일 쉬워요. 안 빼도 상관없고요.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안 보이는 거 투명양악이라 그래서 그 녹는 거 하는데 비용이 한 200~300만 원 더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수술한 걸 검증을 할 수가 없어. 이거는 딱 쇠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일로 이동했구나 절로 이동했구나 감을 잡는데 그거는 그 판단하기가 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좀 약해요. 아마 그게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거거든요. 지금은 20년 전에 개발된 거예요. 근데 지금까지 그게 많이 못 사용하는 거는 그런 안정성, 그러니까 단단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 사용한 거예요. 그래서 응급처치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퇴원 후 코나 입에서 피가 많이 나오면 우선 꼬무줄을 풀고 입을 충분히 벌려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병원에다 연락하면 다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까지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입으로 숨쉬기 힘들면 숨쉬는 거 3분에서 4분 숨 못 쉬면 생명이 위험해요. 그러니까 꼬무줄 푸는 거 그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가끔 문의 오는 게 꼬무줄이 한두 개 빠지거든요. 근데 내가 양쪽에 한 3개씩 했어. 1개, 2개 빠져도 큰 그건 없어. 만약 전부 다 빠지더라도 네가 앞에는 꼬무줄 네가 할 수 있잖아. 그치? 철수가 할 수 있지. 그러니까 네가 앞에 거만 하면 돼. 그리고 그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웨이퍼에 아래 치아가 따까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여하튼 수술 받느라고 고생했고 나도 뭐 수술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입술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아마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. 회복되는데. 아시겠죠? 왜 그러냐면 얼굴뼈를 바로 이렇게 하는데 한쪽 이렇게 마주치더라고.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? 됐습니다.